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자사고를 준비를 해야 될지 또는 영재 과학고를 준비를 할 때의 했는데 영재 과학고를 불합격을 했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어, 수학 공부에서 도움이 될지 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제가 영과고를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과고를 준비를 했는데 영과고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떨, 과떨 뭐 이렇게들 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서 어, 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긴 그런데 중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한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확률상 높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를 하면 누구나 뭐 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경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KMO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하더라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의 극심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심화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심화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그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 그 학습에 대해서 기여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학에 대한 이제 친화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예.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가서 잘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영과고를 준비한 아이가 영과고를 준비한 아이라서 이제 일반고를 가서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영과고를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의 근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아이라서 이제 일반고 가서 잘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선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과고의 경시형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과정과 맞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능 영어를 위해서 토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 토플이라고 하는 고급 영어를 통해서 수능 영어라고 하는 조금 더 훨씬 난이도가 낮은 그런 시험을 보았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과한 학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경시가 약간 그런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그만큼 큽니다. 경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실상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달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그러면서 잡으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학원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시 실적 자체를 고입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과고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영과고 반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KMO나 그에 상응하는 경시형 학습을 한다.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 정도의 학습 퀄리티와 학습의 강도, 학습의 깊이가 있어야지
그 정도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일반고에서는 왜 시험을 잘 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친구들이 영재과학고를 준비해서 일반고에서 시험이 좋은 게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1까지요. 이유는 뭐냐면 영가고 준비하는 과정 선상에서 수학 상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영가고 준비를 할 때 수학 상하를 그래도 한두 바퀴는 돌리면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중학교 3학년까지 가면서 가장 반복 횟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많은 과목이 수학 상하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 갔을 때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과고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냐면 그 과정 선상에서 수학 상하를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학년 일반고의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에서 유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해요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인 수학 상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베스트가 뭐냐면 교과 선행을 같이 병행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저는 이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선행도 빼야 되고 그리고 경시형 학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꼭 영과고를 준비를 할 때에 KM으로 꼭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학교 교과 과정 선상에서 깊이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 교과 개념을 기초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학습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선행은 무조건 챙겨서 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MO라고 하는 경시형 공부에 강박증과 그 다음에 그걸 무조건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논리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영과고를 합격을 하고 그래도 그 학교에서 잘 버티는 학생들은요, 제가 보통은 수학을 머리가 좋아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죠. 근데 수능 교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고득점을 위해서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과고에서 잘 버티고 영과고를 합격을 할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한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더라도 붙을 아이는 붙어요. 그렇게 해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합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과학고 1학년 학생들의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요. 수학 상인가 이게? 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꽤 센 편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예, 수학 상은 맞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수학 상하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있고 진도도 매우 매우 빠르게 가요. 그러면 역시나 이 친구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선행을 빼면서 가야 된다. 영재고 같은 경우,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나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뭐 고급 수학 그리고 뭐 미적분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할 텐데, 이제 그게 제대로 들어가려면 보통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학습을 하면서 또 수능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을 더 많이 빼야 되는
학생이 결국에는 영가고예요. 예. 그러면 왜 보통의 학원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안 하느냐라고 한다면,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거를 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그리고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붙이자라는 거예요. 붙이자.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너가 알아서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책임감이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영가고를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영가고, 그러니까 영가고를 합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영재고 학생과 과학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자체가 있어야 돼요. 강사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선행을 달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마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교육특구라고 해서 예외 대상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일반고를 가더라도 결국에는 선행을 어느 정도는 달려야지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영가고 떨어진 아이들, 또는 자사고가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과 그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엄청 또 그 일반고에서도 좋은 학교를 또 가려고 해요.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 예. 그러니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 학교가 또 좋아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영가고를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선상에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수원수투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영가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무조건 전교권에 포진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판도가 또 바뀌어요. 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 학부모님 중에서는 주변에 영가고를 준비했더니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장점이 되더라. 그래서 수학을 곧잘하고 아주 잘하던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점수를 냈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영가고를 준비를 한 아이들이 정말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가, 진짜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다수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진짜 일반고에서도 그냥 수학을 그냥 꽉 잡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부를 보시고서 이제 확대를 한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과고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선행은 일부라도 제발, 예, 챙기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선행을 할 때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단시간에 많은 양을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가지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워낙에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고민인 친구들도, 예,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영가고 준비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저는 역시나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영가고가 그래도, 예, 좋은 학교라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는 건 정말 뜻깊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실상은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전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시기별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놓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나름의 그 위험 요소, 리스크 이런 관리라고 하는 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